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근입니다. 오늘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이념, 노선, 지역 근거지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당내 권력 갈등에서 밀린 결과로 탄생한 정당입니다. 민주당 주류가 싫어서 떠난 이들의 임시 거처였습니다. 한마디로 어쩌다 정당, 즉 어정입니다. 이렇게 딴살림을 차린 성적표는 숫자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 국민의당 지지율 50대 5입니다. 상당 기간 이 숫자의 변화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국민의당은 애초 무엇을 위하여 만들어진 당이 아니라 무엇을 반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당이었습니다. 당시 반대의 대상은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민주당, 다른 하나는 박근혜 정권입니다. 그 덕에 20대 총선에서 제3당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할 그 두 세력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박근혜 세력은 몰락했습니다. 민주당은 집권에서 50% 안팎의 지지를 받고 문재인 대통령은 70%대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민주당과 문 대통령을 반대할 명분이 약하고 반대의 실익도 별로 없습니다. 반대할 대상이 사라지거나 반대의 실익이 없어진 상황에서 이제는 무엇을 위하여 하나의 당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지 국민의당은 존재 증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생적 한계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당은 하나의 당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크게는 바른정당과의 통합화와 통합을 반대하는 세력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의 성향은 진보, 보수 사이에 다양하게 퍼져 있습니다. 당의 리더십과 정체성이 확고하면 이런 다양성은 장점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약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지금 당의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당의 리더십, 당의 정체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민의당의 진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누구는 마치 진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면 그 말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의당 앞에는 원래 정해진 길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개척하며 길을 내야 합니다. 물론 태생적 한계가 있다고 해서 미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침 정치적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정치 구조가 변화의 거센 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눈앞에 난관을 헤치고 하나하나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국민의당의 미래는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모두 함께 불확실성의 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어떻게 그걸 계속 헤치고 나갈 것인지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지금 흔히 다당제라고 합니다. 다당제가 상호 견제 가능한 다수의 정당들이 공존하는 체제라고 한다면 현 정당 체제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과는 다릅니다. 지금 정당은 민주당과 그 나머지 당밖에 없는 1.5당 체제에 가깝습니다. 전통적 의미의 다당제로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이 때문에 정당 간 견제와 균형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 대신 두 가지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머지 당의 지지율을 전부 합쳐도 민주당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 민주당 쏠림 현상입니다. 다른 하나는 나머지 당의 의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의석의 쏠림 현상입니다. 다당제가 다양한 색깔의 정당들이 각자의 차별성을 분명히 한 채 경쟁하는 체제라고 한다면 현 정당 체제는 결코 이런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모두 문재인 정부 반대라는 하나의 색깔로 뭉쳐져 있습니다. 이 야 3당 내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반문연대는 이 차이를 가리고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의 연대 거부 방침도 다당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주요 요인이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 대 야 3당의 대립구도는 협력과 견제가 교차하며 균형과 합의를 만들어내는 다당제에 대한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정당의 존재 이유를 지금 이런 다당제에서 찾고 있지만
현재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당제의 정치적 효능감은 전혀 없는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시민들은 다당제가 아니라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과거 총선 작업과 개혁의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다른 정당 혹은 나머지 당의 존재를 별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다당제가 성공하려면 국민의당 스스로 성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당제의 총화인 것처럼 나섰던 국민의당 지금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당제에서 정당의 존재감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당제가 이루어낸 성과가 없다면, 지켜야 할 다당제 모델이 없다면 다당제를 지키겠다고 국민당이 나서는 것 설득력이 약합니다. 양당 체제에서는 다당제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정작 형식적이나마 다당제가 출범하고 나서는 실망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실망감은 다당제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고 했던 국민의당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당 지지율은 꼴찌입니다. 이건 국민의당쯤은 없어져도 괜찮다는 생각이 퍼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국민의당이 다당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있고 다당제가 죽어가면서 국민의당도 죽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당에 대한 실시간 성적을 매기고 그에 따라 신속하게 정당 선호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다당제입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다당제가 최소한의 기능은 하고 있는 셈입니다. 역설적인 다당제 효과입니다. 현재의 안철수 리더십으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잘 성사시킬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그동안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 때문에 바른정당과의 통합으로 위기를 넘기려 하지만 통합 강행의 무리수는 오히려 안철수 리더십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대선에서 3등을 했습니다. 그것도 민주당 후보들이 다 대선에 나갔으면 꼴찌할 정도의 성적이었습니다. 안철수 대표에게는 대선 참패로부터 무엇을 배울지 자성하는 시간이 절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오히려 시간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대선 패배 때문에 불가피했던 새로운 당 지도부 선거에 자신이 나가서 당선되는 모순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 지지율 5% 이하는 존재감이 없다는 것과 같다. 당이 소멸 위기에 처했다. 독배를 마시겠다. 당을 위해 나를 희생하겠다. 이렇게 안철수 대표는 당의 역량 강화를 당대표 출마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안 대표가 당을 이끈 결과 당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더 나빠졌습니다. 안 대표는 의원과 당원, 의원과 원외위원장을 서로 대립시켰고 그 결과 당은 통합하기는커녕 분열을 하고 있습니다. 당 대표로서 안철수 대표는 당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당 지도자로서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인정할 수 없었던 안 대표는 국민의당과 전혀 인연이 없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으로 국면을 바꿔서 리더십 위기를 돌파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지금 국민의당이 처한 위기는 안철수 리더십이 위기가 나은 것입니다. 좋게 말하면 안 대표는 계속 도전을 하는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아직도 정처 없이 떠도는 정치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당시 야권의 확장을 위해 부산으로 가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 대표는 야권 안전지대에서 출마했고 민주당으로 호남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런 안 대표가 이제는 반민주당 탈호남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 때문이지 안 대표는 스스로 국민의당을 민주당의 적, 민주당의 눈의 가시로 규정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당이 없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을 적대 관계로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의석 대폭 축소, 기초단체 무공천에 반정치적 접근을 했던 안 대표가 이제는 다당제와 선거제도 개편의 주장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젊은 층의 지지를 받다가 이제는 중년층의 지지로 바뀌고 원칙과 소신의 정치를 한다고 했다가 이제는 통합 대상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고르는 정치 공학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이유를 새 정치에서 찾던 안 대표가 최근 새로 찾아낸 정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반문재인입니다. 정치 입문 이래 안 대표가 처음으로 뚜렷한
지향점을 발견한 것입니다. 안 대표가 무엇을 하려는지는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무엇을 반대하는지는 이제 뚜렷해졌습니다. 안 대표의 모든 정치 활동은 반문이거나 반문의 사족 혹은 반문 에피소드에 불과합니다. 안 대표의 이념 찾기는 혼란스럽습니다. 안 대표는 진보개혁 때 합리적 개혁의 구도에서 합리적 개혁의 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대립시킬 수 있는 구도가 아닙니다. 만일 합리적 개혁이 따로 있다고 해도 그것은 진보개혁을 위해 합치거나 협력해야 할 이유는 될 수 있지만 대립해야 할 이유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 대표는 아직 자신의 이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 편리한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중도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중도는 그 애매함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개념입니다. 중도로 숨기, 그것도 꼭꼭 숨기가 바로 극중주의입니다. 이왕 중도로 하는 김에 확실히 하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까 있다는 걸 부각시키려다 보니 극중주의를 제시한 것이겠지만 안 대표는 극중주의를 내세움으로써 중도를 경직된 이데올로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안 대표가 한때 강조했던 실용주의와는 전혀 다른 길입니다. 국민의당을 창당한 안 대표는 함께 새정치를 하자면서 천정배, 손학규, 박주선 등 민주당 비주류 중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총선에서 38석을 차지했을 때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의석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안 대표는 캐스팅 보트 역할이 아니라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과연 안 대표의 주장대로 국민의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스스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김희수 헌재소장 부결시키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가결시키고 이렇게 국민당이 해낸 것이 많다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던 안철수 대표가 이제 와서 갑자기 주석이 불어난 40석을 갖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양당 구도에 반대하는 제 세력이 1, 2당을 위협할 때 정치의 변화는 시작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바른정당과 통합을 하면 뭔가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또 꼴대를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바른정당과 통합해도 11석 추가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안 대표는 통합된 당으로 우선할 것이 양당을 혼내주는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함께 제1, 2당을 차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악으로 규정하고 나머지 군소정당은 그저 작은 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으로 규정하는 이분법이나 다름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분법이 타당한 것일까요?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지지율이 낮은 이유가 그 당의 역량의 한계, 당을 이끄는 지도부의 한계가 아니라 한국당과 민주당 때문이라는 논리를 수긍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심이 선택한 다당제를 성공시키겠다고 했던 안 대표는 이제 와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두 당으로 분리되어서 다당제를 성공시킬 수 없다고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당은 결코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본래 따로 존재하던 당이었습니다. 분리라는 용어는 마치 두 당이 합쳐야 할 운명을 타고난 것처럼 암시하지만 두 당 간에는 애초 그런 인연이 없었습니다. 다당제가 잘 운영되지 않는 이유를 굳이 특정 정당에게서 찾는다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각각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정 정치 지도자에게서 다당제의 실패 이유를 찾는다면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의 지도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3, 4위 당이 합쳐진다 해도 현실적으로 국민의당 상당수 의원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므로 3, 4위 당의 존재는 불변입니다. 3, 4위 당의 존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3, 4위 당의 역량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안 대표는 당초 정계 준출하면서 독자 정당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독자 정당은 새정치를 하기 어렵다면서 민주당과 합쳤습니다. 그러나 그 민주당에서도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면서 분당을 하고 국민의당을 창당했습니다. 국민의당이 전국을 주도할 수 있다고 자신했던 안철수 대표는 이제 와서 국민의당으로는 안 된다면서 바른정당하고 합쳐야 정치를 잘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안 대표는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이 있는 자리를 바꿔왔습니다. 그 어떤 자리든 자신이 있던 자리에서 매번 정치적 역량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그때마다 자리 바꿈으로 생존하고 주목받으면서 다른 기회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건 책임 전가의 정치입니다. 안 대표는 당 대표 경선에 나서면서 이제 들썩들썩하다 다시 시선이 당에 모이고 지지율이 오를 것이다. 정기 충격으로 다시 심장이 뛰는 상태가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 대표가 지금 인정하고 있듯이 안 대표가 당 대표를 맡고 나서 당은 소멸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위기를 외부에서 찾고 그 해결책도 외부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이건 핑계 정치입니다. 안 대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나는 로더스섬에서 더 높이 뛸 수 있다. 그런데 여기는 로더스가 아니다. 이런 주장에 대한 답은 이미 수천 년 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로더스다. 여기에서 뛰어보라. 안 대표는 국민의당에서 성과를 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연대를 하든 통합을 하든 해야 하는 겁니다. 국민의당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당이 아닙니다. 오늘의 일은 역사적 경로가 있습니다. 백지 위에서 선 긋고 중간이 남아있으니 이걸 차지하자 이렇게 결정하고 선택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당이나 안 대표나 과거에 의해서 제약받는 존재입니다. 길 가다 아무 곳에나 묻고 떠나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국민의당은 40석이지만 딛고 있는 영토가 좁습니다. 한쪽은 민주당 정의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은 바른정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 바른정당은 의석수가 11석으로 적지만 영토는 넓습니다. 수구 세력으로 전락한 자유한국당은 좁은 영토에 몰려 있습니다. 바른정당은 신보수라는 광대한 기회의 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노선도 분명합니다. 시민에게 던지는 메시지도 뚜렷합니다. 반면 국민의당의 노선과 이념 지향점은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두 당이 합치는 것은 바른정당의 확장, 신보수에 수혈을 해주는 의미를 띱니다. 흔들리는 바른정당으로서는 환영할 일입니다. 한국당을 대체하는 새로운 보수 세력이 든든하게 자리 잡는 것은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 사실 소망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국민의당의 목표가 한국당의 대안이 되는 것이라면 신보수의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대안, 즉 새로운 개혁 진영을 이끄는 정당이 되고자 한다면 바른정당과의 통합으로는 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통합은 단순히 3, 4당이 합쳐서 몸집을 키우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정당으로 재탄생할 것인가 하는 전략적 선택의 문제입니다.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통합하는 것은 민주당 비주류 세력의 우경화, 반문재인화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당이 지금 스스로 물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전략적 선택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국민의당에게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안 대표의 통합 추진은 반문재인의 대표가 되려는 꿈을 위한 것이겠지만 통합의 정당성을 설득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통합은 문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적대감이 발로라는 의심을 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에서의 통합 강행은 무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른정당은 한국당의 대한정당, 국민의당은 민주당의 대한정당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가는 길이 다릅니다. 두 당 앞에 놓인 정치적 여건도 다릅니다. 구보수는 실패했고 그 전제 위에 바른정당이 새로운 보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은 전도 유명합니다. 그러나 진보개혁은 아직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당의 전도는 불투명합니다. 유리한 조건이 아닙니다. 70%의 국정 지지율, 50%대의 정당 지지율에 맞서는 5% 정당의 존재는 비현실적이기까지 합니다. 민주당 반대의 길도 민주당 대안의 길도 험난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의당은 중장기적인 생존을 고려해야 합니다. 오차 범위 내의 정당들을 두고 도토리 키재기하며 비교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길이 보이지 않고 미래는 불투명하다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여론조사가 국민의당의 질문에 답해주지 않습니다. 남에게 길을 묻지 말고 자기의 길을 스스로 찾아가야 합니다. 국민의당이
민주당이 대한정당으로서의 길을 찾지 못한다면 대안을 찾는 시간을 더 가져야 합니다. 바른정당 흉내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당과 갈등하고 협력하면서 바른정당과 대립하고 연대하면서 국민의당이 당의 노선과 정책을 가다듬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공간을 확보하고 스스로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 고뇌로부터 벗어날 마법은 없습니다. 국민의당 아직 더 많은 방황이 필요합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